네,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세법 등과의 관계입니다. 세법 등과의 관계. 세법 등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제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세에 관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따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는 거고. 간세법 등입니다. 간세법 등은, 간세법 이거는 여기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간세법이 우선하고, 세법의 별도로 이제 정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먼저 다룬다. 이제 이게 왜 있냐면, 우리가 목적에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목적을 했는데 국세기본법의 목적이 이제 공통사항을 정한다 그랬어요. 공통적인 그 사항을 정한다 그랬는데 공통사항, 국세기본법의 목적이 이제 공통사항을 정한다는 거였는데 이 공통사항 관련해서 각 세법이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규정한 것들이 있으면 국세기본법도 규정하고 각 세법도 규정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얘를 먼저 적용하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그 1항 조문이 있는 거예요. 간세법은 우리가 아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시는지 모르셨겠지만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요. 간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세법은 당연히 간세법이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기간과 기한. 기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from to라는 개념이고 얘는 기한은 이제 by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민법. 그래서 기간은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일불산입. 우리가 초일불산입이고 말일산입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0시,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예외죠. 연령 계산의 경우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초일 불산이지만 0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초일을 산입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옛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로도 이제 장난을 많이 쳤어요. 객관식 문제일 때 초일 불산입 이런 것도 많이 쳤는데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장난치지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일 산입하고 이제 만일 산입인지 초일 산입인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게 이제 기간 할 때 이제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유효기간, 뭐 소멸기효 같은 게 이제 끝나고 안 끝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특례입니다. 기한의 특례. 기한의 특례는 뭐 당연히 뭐 이때까지 까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무조건 다 적용해야 되는데 기한의 특례이기 때문에 예외겠죠. 예외. 이런 거는 기한까지 꼭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그럼 공휴일, 토일 이렇게 이제 휴일이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날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죠. 뭐 이런 거는 근무 안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쉬어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통신, 홈택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가 이제 생기면 장애가 복구되어 그 다음날.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라 복구된 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가 복구된 날이 뭐 1월 1일, 그러니까 1월 4일 뭐 밤 23시 59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장애가 복구된 날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장애가 59분에 복구됐어요. 그럼 1분 사이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날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이 이걸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로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세관청이 이제 우리 납세자 이런 조세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나쁜 게 하려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시면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신고하고 이제 전자신고. 주로 요즘은 이제 전자신고 많이 있죠. 우편신고도 좀 하고 있지만, 우편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서류를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을 우리가 신고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3월 5일 날 우편하고 가세관청한테는 뭐 3월 10날 선다. 그러면 이때 신고된 걸로 본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게 우리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찍힌 날, 우편 날짜에 찍힌 날을 발송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될 때, 전자 신고할 때는 전송될 때, 우리가 이제 클릭하면 전송되었습니다. 딱 뜨잖아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리 휴일 이럴 때 특별한 것들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한의 연장. 기한 앞에 건 특례라서 하루 또 준 거고, 기한의 연장. 이게 며칠 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 등, 이제 화재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나온 것들은 우리가 연장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신청이 있는 게 있고 신청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나한테만 해당하는 경우, 나한테만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해야죠. 왜냐면 가세관청이 모르니까.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 있는 경우는 가세관청이 아니니까 굳이 이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정이 크게 났다, 아니면 뭐 지진이 크게 났다. 그럼 지진 크게 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럴 때는 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거냐, 나한테만 일하는 거냐, 나한테 일하지 않는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한 연장 신청하거나 승인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요게 기한 연장의 사유가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돼서, 열거된 항목에만 우리가 기한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좀 내기 좀 이게 열거됐으니까 편하잖아요. 시험 문제 내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납세자가 이제 화재, 전화, 그 밖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중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통신망, 이때 이제 당연히 해주겠죠. 그 다음에 권한 있는 기간, 이제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시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실무에서 이런 게 종종 일어나요. 권한 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도 뭐 어쩔 수 없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뭐 합니까? 연장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대행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도난 이런 거, 납세자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대행하는 쪽에서도 뭔가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연장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25에 준하는 사유. 125가 뭐냐면, 이제, 큰 이벤트, 상중, 뭐 이런 권한 있는 거 따로 색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주겠다. 그래서 기한의 연장은 앞에 있는 나온 각호에 따른 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 많이 좀 해주죠. 시간은 3개월 이내로 한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을 한 번 더, 1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한 번만 한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정확한 문구는 이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는 최대 9개월인 거고, 신고 후에는 이 의미는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겁니다. 신고는 9개월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 신청인데, 기한의 연장 신청은 뭐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법은 기한 만료일 3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는 자는 3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일째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일까지 이제 신청할 수 인정하는 경우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일까지 하는 거고, 원칙이 3일인 거죠. 원칙이 3일이지만 우리가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3일까지 못 하더라도 어떻게 가서 요청하면 해주겠다. 약간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3일이지만 이 사이에 쫓아가서 행정기관 장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연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 승인 여부도 통지해야 되고, 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서류 송달을 보겠습니다. 서류 송달은 이제 가세관청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한테 가서 서류를 어떻게 이제 전달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법에서 규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으로 된 주소, 거소, 영업인 사무소에 넣는 거죠. 여기 송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는 여러 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A도 납세 의무자, B도 C도 납세 의무자인데, 우리 가세관청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 할 때 관리를 하냐 할 때 우리 행정에 약간 편의가 좀 들어갔어요. 행정 편의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표자. 일반적인 서류를 할 때는 대표자. 일반적인 서류 할 때는 대표자. 이 사람이 대표자면 대표자한테 가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가는 거고, 대표자가 없을 때는 제일 만만한, 징수하기 유리한 사람 찍어서 가는 거예요. 얘가 제일 징수하기 편할 것 같아. 얘한테만 가는 거예요. 얘한테만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납부의 고지와 도축. 납부 관련된 고지와 도축이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거고, 납부의 고지와 도축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채권 채무 관계하고 이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납부, 고지, 도축. 도축은 각각에 간다. 그래서 연대 납세의자한테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한테 당연히 간다. 대표자가 없으면 만만한 사람, 국세 징수 유리한 사람한테 간다. 그 다음에 납부하고 고지와 도축, 이런 채권 채무 관련된 거는 모두에게 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상속인한테 가는 건데, 상속인한테 가는 건데, 상속인이 이제 없는 이유는 그 상속인은 일반적인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기 개념이. 그래서 왜 빠졌냐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상속 재산 관리인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 관리인 있을 때는 그 상속 재산 관리인한테 간다. 는 거고, 마찬가지로 납세 관리인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간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납세 의무자한테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항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뭐 법령을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시험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개정이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교도소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 이 수감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문제할 때 이제 교정시장 장 또는 국가장한테 송달하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송달한 걸로 본다. 이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이게 그 분쟁이 일어나서 법원까지 다 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달받을 신고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거고, 뭐 이거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서류를 이제 어떻게 송달하냐. 서류 송달하는데, 서류 송달은 이거 보시면 교부, 우편, 정자 선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우편, 정자 선달. 그러니까 우편은 말 그대로 이제 드는 거죠. 우편도 일반 우편이 있고 일반이 있고 이제 등기가 있겠죠. 등기. 중요한 거는 등기로 하는 거죠. 교부는 이제 가서 만나서 이제 주는 거고.
전자손달 만들 때 전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 고지, 도축. 아까 이제 연대납사 의무자도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각각 하잖아요. 그래서 납부의 고지, 도축, 강제징수 같은 중요한 것들, 명령과 관련된 서류는 우리가 등기부편. 중요한 건 등기부편 하는 거예요. 고지, 도축. 중요한 건 등기라고. 얘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건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고지, 도축할 때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얼마를 납부해서 했는데, 우리 50만원 미만 할 때는 일반 우편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비용이 좀 든다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일반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 이제, 교부에 의한 송달을 만나서 이제 주는 겁니다. 만나서 주는 건데, 만나야죠, 일단.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주는 건데, 송달 받아야 할 사람한테 서류를 교부하는 건데, 이 사람이,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다른 장소, 제3의 장소를 하면 제3의 장소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국세청 관리하는 송달 받을 장소가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못 만났을 때, 송달받아야 할 자를 못 만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놓고 오는 거죠, 놓고 오는 거. 교부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어. 그럼 놓고 오는 걸 우리가 유치 송달이라고 하는데, 유치 송달. 용어는 유치 송달이라는 그 단어는 그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에 없는데 놓고 와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용이나 그 밖의 종업원 동거인으로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송달받을 자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정당 사용 서류를 거부할 때, 이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데,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부하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는 서류를 줄 수 있다. 이게 유치 송달입니다. 유치 송달. 서류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사리 분별 있는 사람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그러면 우리가 유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놓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류를 이제 교부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사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인.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다시도 다 적어야 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유치 송달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험 문제도 이제 가끔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상식적인 사람들, 일반 사는 사람들은 다 받겠죠. 받는데 우리가 이제 탈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들, 일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제척기간이 있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채권이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냥 그 국세청이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서 이런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은근히 이제 이 사람들 이유는 이제 정당한 이유를 대서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자송달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홈택스, 쉽게 말해서 이메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이제 신청한 경우만 한다는 거고, 고지서 같은 게 이제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자진 납부한 경우는 우리 전자송달을 신청한 거로 본다. 상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50만 원 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공시 송달입니다. 공시 송달. 아까 이제 우편 송달에서 이제 일반 송달, 우리가 이제 교부, 우편, 그 전자, 전화. 우편은 이제 일반 있고, 등기가 있었습니다. 등기가 있었고, 교부에서는 이제 여기도 일반이 있고, 육지 송달 있었죠. 그 다음에 전자 송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을 가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게 뭐가 다르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세관청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군지 아니까, 특정인한테 가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가는 건데, 공시 송달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시, 널리 이제 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시 송달입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 받아할자가, 우리가 이제 다음, 잘 모르는 거죠. 보면, 송달의 곤란한 경우, 어딘지 모르는 거. 이렇게 할 때는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거죠, 공고. 그래서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하면, 이거 14일이 지나면 서류를 송달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시 송달은 14일. 이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공시 송달은 뭐 바로 공시된다고 그 효력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4일, 약 14일 정도 지나면 서류가 송달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 송달할 때,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 홈택스 같은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 송달을 할 때는 거기서만 이제 접속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과 홈페이지, 신문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공시할 때는 필요 없는데 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공시를 하면 다른 것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공시 송달은 이제 국세정보 이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과 같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온 이유는 뭐, 중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 나온 그 교재 중에서 이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어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공시 송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몇 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른 거 많이 알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처음부터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송달의 효력입니다. 송달의 효력은 우리가 이제 8조, 일반 송달이죠. 일반 8조, 송달 받을자가 도달한 때, 이 사람한테,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자 송달의 경우는, 우리가 주소에 입력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 송달이 안 나온 이유는 공시송 쪽에서 우리가 14일로 이렇게 이제 따로 별도 조문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달할 때 하는 겁니다. 도달할 때. 그 다음에 인격 보겠습니다. 인격은 조문 하나입니다. 법인이 아닌데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법인으로 의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 법인으로 의제하냐? 요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법인에서 첫 번째는 요건이 있으면, 요건이 있어. 그러면 너는 당연히 법인으로 봐줄게. 의제고, 두 번째는 요건 플러스 요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승인. 그러면 승인, 법인, 의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 이제 당연 법인 의제. 그래서 이제 법인이면 이제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봤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개인은 개인 소득세고, 이런
이런 단체들,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 법인이 아닌 재단,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다음 각호를 해당하는 것은 이제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냐는 것.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면서 분배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 법인 의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허가, 인가 이렇게 이제 이미 어떤 절차를 따른 거죠. 허가, 인가라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설립된 데입니다. 법령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뭐 필요 없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미 다른 규정이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 없어서 당연 법인 의제를 보는 겁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적인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 법인 의제를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당연 법인 의제로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승인.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것 중에서 1번으로 가는 거고 1번이 아닌 것 중에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은 뭐 이렇게 많이 써있는데 1번이 아닌 법인 아닌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자한테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거면 우리가 법인으로 의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하고 있고, 뭐 재산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배분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의 성격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자가 있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법인으로 의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항에 따라서 한 것들은 승인 받았으니까 3년이 되는 날까지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가세에서도 이제 면세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기간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 법인 의제하는 단체하고 승인 법인 의제 단체하고 어떻게 했냐? 국세에 관한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냐? 의무는 대표자, 관리인이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법인 의제도 이제 국세의 의무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 대표자 조건이 당연히 앞에 있는 거예요. 조건이. 얘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대표자 조건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특정 대학교가 이제 전환됐죠. 국립대학이었는데 우리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세무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또 우리가 국세기본법 법령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세법 규정한 납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은 국립대학에 대한 혜택이 많으니까. 근데 전환을 했으면 이제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환 국립대학을 대해서 이제 국세에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 이 성격을 어떻게 보냐 할 때는 우리가 전환 전에 공립학교로 본다. 혜택을 많이 주겠다. 혜택을 유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전환 국립대학 법인은 국세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전환되기 전에 공립학교로 봅니다. 당연히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전환법인도 전환대학도 우리가 이제 수익사업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우리 수익사업 하는 데하고 이제 차별을 주면 안 되니까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그지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공립학교 때는 주로 이제 교육하고 연구 활동만 주로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전환되었기 때문에 교육, 연구 활동 외에 수익 활동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에서는 전환 전에 국립학교로 보지 않고